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깜짝 시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를 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며 말씀을 드리면 김은용 전 감독이 시구하는 것처럼 나왔었는데 곧바로 함성이 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구를 좋아하기도 했고 또 잘하기도 했는데요. 대학 재학 중에는 야구팀 주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구 실력은 뭐라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대만큼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청와- 던졌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예, 청와대 관계자에게 확인을 했는데 원래 15분 동안 시구 연습을 김정수 전 투수랑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 연습은 시간은 재지 않았지만 시구 연습을 몇 번 하고 던진 건 맞다고 합니다. 예. 약간 아쉬운 듯한 표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짓긴 했는데 한 번 던지고 결국 마운드에서 내려왔고요. 오늘 광주구장에는 김정숙 여사가 저렇게 함께 가서 뒤에 지금 왼쪽 뒤에 모습이 보이고요. 예. 오른쪽에 윤장현 시장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깜짝 쇼처럼 등장은 했지만 사실 오늘 시구는 어느 정도 많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뭐 공약에 시구가 있었다고 해서 다 이게 예상이 되는 겁니까? 근데 어느 게임인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이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오늘 시구를 하지 않겠냐라는 예. 예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이벤트가 있었는데 2017 투표 참여 리그라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투표 동료 인증샷을 찍고 그러면 응원하는 팀을 추천할 수 있는데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팀에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생애 첫 시구를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 당시 1위가 기아였고 그래서 오늘 시구를 할 거라는 예상이 좀 많았습니다. 예. 야구는 대중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선거 때도 활용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예. 역대 대통령들도 시구를 했었는데 프로야구를 처음 연 전두환 씨를 비롯해 김영삼,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남편은 몰랐다의 근거들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안종범 전 수석의 부인 얘기인데요. 예. 오늘 법정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변호인 측에서 지난해 있었던 안 전 수석의 딸 결혼식 때 축의금 목록이 담긴 수첩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 내역을 잠깐 보면 박채윤 씨 그러니까 비선진료 있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데요. 예. 5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냈고 청와대가 1,000만 원 써 있었고 우병우 전 수석이 30만 원. 예. 최경환 의원이 2명 있는데 아마 친박 최경환 의원으로 뭐 그렇겠죠. 보입니다. 예, 예. 당연히 500만 원을 냈습니다. 예. 이 축의금 목록이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축구김이 꽤 많군요. 예, 뭐 따지고 보면 최경환 의원도 당시에 친박 실세로 불렸기 때문에 친박 실세 의원이 청와대 실세에게 거액의 축의금을 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예. 또 한 명이 실세했던 우병우 수석은 30만 원만 냈는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몇 년 연속 계속 1위를 냈습니다. 예. 400억 원이 넘는 신고된 재산만 400억 원이 넘었었는데 그래서 저 금액은 의문의 일패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예. 공직자로서는 30만 원도 크다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김영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다 법에 저촉되는 금액입니다. 뭐 엄청 저촉이 되겠죠? 예. 뭐 그때 뭐 법이 없었으니까. 예. 아무튼 그런데 이 축의금 목록은 왜 갑자기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안종범 전 수석은 당시 김현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계속 주장은 본인은 부인이 돈을 받은지를 몰랐다입니다. 예. 그래서 부인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아서 안 수석은 몰랐다인데 그렇다면 뭐 이 오른손 왼손 얘기도 아니고. 예. 예. 그래서 공무원인 안 씨가 몰랐다면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명단을 제출한 거는 저 명단에는 안 전 수석의 친한 친구인 모 대기업 사장의 축의금 명단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 전 수석 변호인 측에서는 만약 맞다면 그 안 전 수석이 보게 된다면
당연히 친구 명단도 넣지 않았겠냐. 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수석이 모르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반론도 이미 검찰 측에서 나왔었는데요. 안전수석은 지난해 딸 결혼 전에 박채윤 씨에게 예단이 3천만 원 정도 될까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암묵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그런 정황이었었고요. 예. 실제 박채윤 씨는 은유적으로 말을 하면서 선물 드리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을 줘야 하나 고민도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축의금은 우선 500만 원을 낸 거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지난해 5월 안전수석이 딸의 결혼식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렀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땐 또 왜 그랬나요? 당시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 예. 결혼식은 알리지 않고 조촐하게 치러서 물론 안전수석의 밑에 사람들은 약간 좋아했겠지만 지금 보니까 축의금 명단을 보면 받을 곳으로부터는 다 돈을 받은 게 확인이 이게 된 같은 겁니다. 결혼식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촐하게 치렀는데 축의금은 뭐 예, 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국수도 못 먹고 돈만 낸 셈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따로 나중에 먹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제 기억은 없다입니다. 예. 고대영 KBS 사장 얘기인데요. 오늘이 KBS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2009년 국정원 정보관이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기사 관련 청탁을 하면서 200만 원을 건넸다라는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예. 당시 보도국장은 고대영, 지금 KBS 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회에서 KBS 이사가 당시 국정원 담당자를 만났나라고 묻자 고대영 사장은 제 기억으로는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다른 이사가 그러면 국정원이 대체 무슨 악감정으로 돈을 받았다고 이런 보도자료를 입장을 내겠냐라고 하자 사실로 드러나면 돈을 받은 게 드러나면 책임지겠냐라고 묻자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엇을 책임지는가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양측의 주장이 달라지는데요. 언론노조 KBS 지부와 그리고 KBS 기자협회가 내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사실 확인은 검찰에서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보됐습니다. 예, 오늘 뉴스 끝난 다음에는 오늘도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들어서 매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나와 있네요. 몇 사람이 나와 있는데 오늘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Girl, I'm leaving you tomorrow. Seems to me, girl, you know I've done all I can. You see, I beg, stole, and I borrowed. Yeah. Ooh, that's why I'm easy. 저기 숙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갑시다. 가까이 아니 가까이 오라니까 자꾸 멀리. 이렇게 같이 해야 돼. 마이크는 뭐야? 마이크가 2대. 박성태 기자를 왜 남아달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유저분들이 박성태 기자의 그 소셜 라이브도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순서는 아닌데 잠깐 좀 붙들어뒀다가 보내드리려고. 그리고 사실 오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나와 있지만 박성태 기자는 정치부 차장이잖아요. 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차장. 근데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신. 네? 차장 대우. 아 대우. 아 대우가 붙어 있군요. 그래서 그게 좀 머뭇거렸군요. 차장이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정확히 항상 예. 그래요? 정말?
그래서 이게 국회, 청와대 다 얘기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죠? 네. 보고하면 뭐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요, 정재영 기자? 박성태 기자한테 뭘 보고하면? 항상 나이스하게 말씀은 하시는데 네. 뭔가 이렇게 질문을 꼭 한두 개씩 하시죠.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맞는 거니 이렇게 한 번씩 팩트를 다시 네. 체크하시죠. 누구나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뭐. 차장이기 때문에 사실 보조데스크 역할이 네. 보조 역할이기 때문에요. 보고를 받아서 저는 오타를 확인해서 전진배 부장에게 다시 보고를 합니다. 어저께 나왔던 전진배 부장. 예, 네. 전 지금 부장이기 때문에 예. 보조 역할에 제가 충실히 오타와 순서를 확인해서 네. 길이가 너무 길면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고 네. 그래서 바로 10분 내로 부장에게 보고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침 저의 일과입니다. 그것만 해요? 아침에 이렇게 일과되고 네. 주재되는 보도국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관찰하고 네. 있다가 이제 회의 끝나고 기사가 정해지면 네. 그 기사를 이제 다시 정리해서 각 기자들에게 배정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군요. 배정은 각 반장들에게만 하고요. 반장이 배정한 걸 다시 취합해서 부장에게 보고합니다. 아니, 그 모든 일이 그렇게 뭐랄까 체계적으로, 예. 그죠? 순서도 틀리지 않고, 그죠? 매일 시계처럼, 예? 그렇게 정확히 하는데 자동차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건 옛날 차고요. 예. 말을 못하는 거. 요즘 차는 안 그래? 제 개인의 기호, 테이스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예. 세차장을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 비도 자주 오고 그래서 예. 그 차를 얻어 탔던 사람이 부스럼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가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해하시겠지만 일단 오늘은 퇴청하시고 다음에 정식으로 합시다. 네. 자, 청와대 팀이 나와 있는데 이성대 기자는 평소에는 볼 수가 없고 주로 이 소셜 라이브에서만 만나게 되네. 바빠서 그렇겠죠. 정재영 기자 다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성대 기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지금 이제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요. 7일 날 방한을 앞두고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가 방한을 하면 뭐 어떤 것들을 할지 뭐 그렇게 잡아봤고요. 예. 그 제목도 잡았습니다. 트럼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건 어디 상대사에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제목이? 그래서 트럼프 나의 외국 사람 친구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예. 그렇게 친구까지는 아니어서 아직은 아,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보겠습니다. 안나경 앵커에게 넘겨드리고 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세요. 네. 자리는 이렇게 원래 대형으로 그럴까요? 하고 네. 네, 오늘 청와대팀 총출동은 아니죠. 막내 현주 기자가 빠졌는데 어디 있나요, 현주 기자는? 현주가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네. 우리 이성대 반장에게 계속해서 구박을 받더니 결국 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많은 시청자들이 오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저기 한국 시리즈 보지 마시고 우리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오해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오해하시지 않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제대로. 그렇지 않니? 네. 구박받았다고. 아니 사실 현주가 지금 이제 외교안보팀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치부 내에서 그 팀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청와대에 뭐 워낙 많은 일이 처음 몇 달간 이제 집중이 돼 있다가 최근에 이제 모든 부처들이 좀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다른 부처에도 좀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현주가 워낙 유능한 또 인재라서 이렇게 다른 팀으로 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서 오늘 원래는 좀 영상 메시지라도 남겨달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현주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금쪽같은 시간에 박현주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아닌데. 왜 떠났는지 트럼프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야구 보려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알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현주 이런 많이 좋아하고 식이군요. 네. 저 현주 많이 좋아하고 현주가 갈 때 저한테 인사도 했어요. 인사의 감동이요. 아, 인사. 인사는 하고 네. 근데 인사 안 하고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인사는 하고 거기까지만 하시죠. 할수록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트럼프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크게 굵직굵직한 주제들 어떤 이야기들을 할 건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럼 계속 같이 하시면 다 들을 수 있는데 그것만 듣고 나가시려고요. 네. 빠지시지 않도록 야구로 빠지시지 않도록. 그러니까 끝까지 있으면 다 안 빠질 거 아닙니까 시청자들. 현주 기자가 왜 나가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입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와 관련된 뭐 다양한 이야기들 뭐 저희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나온 청와대 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자, 우리는 원래 대형으로 가시죠. 자, 의자 높이. 고석승 기자가 앞으로 오고 괜찮죠, 높이. 예. 고승 기자 이쪽으로 조금 나오고 예. 이게 대형. 자, 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계속 얘기하지만 야구보다 여기가 더 재밌게 야구보다 우리 오늘의 경쟁자는 한국 시리즈 1차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아가 이기고 있더라고요. 아니 두산이 이기고 있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조만간 역전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어이구. 저는 참고로 타이거즈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고, 이거. 예. 자, 뭐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청와대 팀 나왔는데 아까 뭐 박현주 기자에 대한 근황은 얘기를 했고 저희가 오랜만에 나온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 찾았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자기 소개부터 갑시다. 이 끝에서부터. 네, 저는 이제 원래 현주가 있었을 때 삼진이었다가 지금도 삼진이지만 이제 현주가 없어서 막내가 된 청와대 막내 고석승입니다. 네. 네, 저 청와대 이진 정재윤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늘 후배들 잘 챙겨주고 있는 이성대 반장입니다. 자, 바로 이야기를 하면 자, 고석승 기자, 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느냐? 왜 그랬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소설 라이브가 이제 이슈들이 있고 이러면 저희가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그런 이야기거리도 많고 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동안 청와대가 초기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많이 나왔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 정권 자체가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지금 다른 부분에서 이제 일들이 많이 또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소셜 라이브에 나오는 이야기거리를 모으기에 조금 시간이 걸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안 나오는 게 뭐랄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기자들한테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합니다. 정말 저희는 출근이 6시 반이거든요. 정재윤 기자가 보도국에서 아마 제일 먼저 출근하는 기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청와대 도착하는 시간이 6시 반입니다. 물론 6시 반에 도착을 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결과물이 많지 않아요. 제가 6시 반까지 출근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출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상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이 많지가 않은 이유는 뭐 기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이제 요새 일이 없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각 부처들이 다 세팅이 되니까 각 부처 중심으로 뭐 일들이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 청와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이슈들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가끔 이슈는 생산하죠. 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느냐 하는 건데 그렇죠. 오늘 오후에 또 깜짝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시구를 했죠. 그렇죠. 네. 시구 아까 비하인드 뉴스에서 예. 잠깐 다뤘는데 뭐라고 했죠? 아까 박성태 선배가 뭐라고 했죠? 아까 되게 예견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시구가. 네, 네, 근데 예견했습니까?
예견은 못했는데 아까 저 스포츠부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그쪽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는. 네. 고석승 기자는 예견했어요? 전 사실 그 청와대가 이제 미리 저희가 이제 항상 엠바고를 걸고 발표를 대통령 일정들은 미리 발표는 하지만 엠바고를 걸어서 보도를 못하는 그런 건데 사실 저는 그거 듣고 알았습니다. 발표 듣고 나서 오후에? 알았습니다. 오후에. 예. 그러니까 저도 크게 예견은 못했습니다. 오늘 할지는 몰랐고 아마 한국 시리즈 기간 동안 저는 주말에 서울에서 잠실에서 두산이랑 기아와 두산이 하는 주말 경기를 왠지 서울이니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1차전을 네. 하려면 광주까지 아마 헬기로 이동했을 거예요.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조금 예. 그 선배도 야구 팬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는 그냥 기아 팬이에요. 문 대통령 선팬들 혹시 욕 안 나와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욕을로 할 것 같은데. 각자 좋아하는 팀 응원하는 거지 뭐 욕할 이유가 있나. 오늘 문 대통령 시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시구는 좀 뭐랄까 이렇게 아까 잠깐 비하인드 뉴스에서 평을 하던데 뭐 이렇게 연습한 걸 치고는 잘 던진 것 같지는 않던데 패대기 폼은- 땅에다가 패대기 치던데 그 전에 맞아 아까 고 기자가 그 엠바고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후에 춘추관 청와대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따가 6시 반 1차전에 시구를 할 거다. 대신 이제 보도는 그때 던지면 해줘라. 왜냐? 왜 그러죠? 이렇게 엠바고를 경호상의 걷더니 문제가 거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대통령 일정은 미리 알게 되면 혹시라도 경호상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바로 하는 동시에 발표를 하는 주로 걸로 되어 특히 있습니다. 또 외부로 나가는 행사들. 특히 광주 오늘 그 경기장은 2만 3만 명이 꽉 모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위협적인 요소들이 그렇죠.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알려지면 정말 뭐 테러 위협이 노출될 수도 있고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시면 기자단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이렇게 엠바고 지켜달라고 했더니 어떤 한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보시면 야구 관련 커뮤니티에 이미 대통령 시구한다는 소식 다 퍼졌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caption 것까지 올렸습니다. 뭐 시구한다 광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아침부터 이제 그런 게 퍼졌나 봐요. 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미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시구 관련 톡에 돌고 있네. 이미 톡에 돌고 있다. 뭐 이런 이게 아마 야구 사이트예요. 이게 불 모시기 사이트라고 있는데 여기에 아마 이렇게 글이 올라왔다는 거죠. 다른 기자들이 막 헐. 대통령 일정 보안 유지가 우선인데 거참. 기자들한테만 보안 유지하고 일반인들한테는 보안 유지 안 하냐 막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이 권혁기라는 사람, 이 사람이 청와대 춘추관장하는 비서관입니다. 언론 지원 비서관인데 이렇게 실명 까도 괜찮죠? 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이 권혁기 춘추관장이 관련 사이트에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고 뭐 이런 식의 약간 그 소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이 사진 보시면 이 등만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시구한다 하니까 막 따라갔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번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한번 여기 유성화 비서관. 유성화 비서관이 무엇 담당이죠? 제2부속 비서관. 누구 담당하는 거죠? 김정숙 여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담당하는. 유성화 제2부속실 비서관입니다. 이분은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윤영찬 수석.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예, 머리가 좀 약간 크죠? 키도 크고. 키도 크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뒤태 미남이라고 그렇죠. 본인이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는 딱 보면 알겠죠. 여기 이 사람. 임종석 비서실장. 네. 그 이분은 좀 누군지 모르겠죠. 장하성 그렇죠. 정책. 장하성 정책실장. 장. 그 이분들이 오늘 따라간 이유가 유송화 실장은 모르겠는데 비서관은 모르겠는데 이 세 분은 다 기아 팬이래요. 유송화 비서관도 유송화 부속실장도 그래요? 고향이 전남 고흥입니다. 뭐 꼭 전남이라서 기아 팬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이 세 명은 확실히 기아 팬이라고 합니다. 장하성 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아 팬이라서 뭐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가는 이유도 있었지만 경기도 보고 싶어서 여기 되게 그 스카이박스 같은데 되게 비싸요. 일반인들은 이거 예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이렇게 껴들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다 미리 세팅이 돼 있던 자리니까 제값 주고 가는 자리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장면이 있었고 근데 재밌는 게 뭐 많이 봤을 거예요 오늘 이런 장면. 아까 비하인드에서 봤죠. 비하인드에서 봤던 사진인데 자 이렇게 있죠. 근데 특이하게 이분 누군지 아시죠? 경호실. 경호처장. 그렇죠. 주영은 경호처장인데 이분은 가렸지만 두산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청와대 주요 그 보직자들이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다 알 수 다 있고 알 수 있는. 여기 송인배 실장, 일구속 실장 대통령 따라다니는 역시 두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침을 내린 것 같지 않아요. 각자 좋아하는 팀을 입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성향에 나왔다는 거. 대통령만 이제 국가대표. 근데 대통령은 이제 많이 알려졌죠. 어디 팬이죠, 대통령은? 뭐 자이언츠 팬인 그렇죠. 것으로. 롯데 팬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그 조국 민정수석도 롯데 자이언츠 팬입니다. 그거는 유명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랬는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없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코리아 유니폼을 입었다라고 아마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김정숙 여사가 기아 타이거즈 옷을 입은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동안 알려졌었나요? 김종숙 여사가 야구 좋아한다는 네. 얘기는 없었죠. 없었던 예, 것 못 같습니다. 들어본 네. 것 같은데. 윤장현 시장이 아마 그냥 준 것 같아요, 입으라고. 그러고 아니면 뭔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오늘 일정에 김정숙 여사가 간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원래는 안 가는 거였었죠. 안 가는 거였는데 막판에 바뀐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아무튼 오늘 시구에 대한 뒷얘기들 완전 뭐 비하인드 뉴스 같은 느낌인데 뒷얘기들을 잠깐 트럼프. 이제 하고 갔고 본론으로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본론은 참고로 그 미국도 그런 게 있어요. 아시죠? 미국도 그 4대 메이저 게임인가? 네. 프로야구하고 풋볼하고 하키. 농구하고 하키. 하키는 그의 우승팀은 꼭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에 그 초청을 받는데 이번에 문제됐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 풋볼팀이 네. 이제 무릎 그 꿇고. 인종차별 네. 논란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건데 근데 우리나라도 좀 이제는 이런 문화들이 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 해 이제 주요 종목들 우승팀이 청와대 초청받아서 가서 이렇게 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식사도 좀 하고 사진 찍고 이러면은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자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자 트럼프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경쟁사는 아니지만 타사 프로그램 말씀드렸듯이 나의 외국 사람 친구 외국 대통령 친구 외대친이라고 하면 좋은데 트럼프와 문 대통령이 아직 그렇게 친밀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중론이라서 자 제일 지금 이슈가 됐던 게 이미 지난 얘기인데 우리나라만 1박 간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고 기자. 이게 청와대 그러니까 입장이 뭐였죠? 예,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게 1박 2박을 계속 확정 짓지를 못한 상태에서 일단 기자들한테는 이제 언제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백악관에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백악관도 정확하게 날짜를 구분해서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럼 도대체 몇 박을 한다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온 게 이제 중국도 2박 3일, 일본도 2박 3일, 근데 한국만 1박 2일이다. 그래서 이제 코리아 패싱 논란까지 뭐 이렇게 불거졌는데 청와대 입장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봐 달라. 국빈 방문이고 또 그 격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 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류하는 시간은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 2박 3일 가겠다. 그래서 그렇죠. 일본에서 만찬이 끝나는 6일 저녁에 한국에 오겠다라고 얘기를 먼저 제안을 했는데 우리 쪽에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에 와서 자는 것만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찬이 끝나고 나서 편안하게 한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오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게 이제 걸 계속 그렇죠. 강조를 그게 했습니다. 청와대 네.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방문 형식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국빈 방문이라고 그렇죠. 했죠. 네. 국빈 방문에 가장 그 물론 몇 번 기사가 나왔겠지만 정 기자 국빈 방문과 일반 실무 방문이나 일반 방문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일단 국빈 방문의 경우에는 의전하는 그런 형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게 그 만찬의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일반 방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통령 두 정상 간의 그런 그 저녁 만찬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국빈 방문의 경우에는 두 정상의 그 여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트럼프도 누구죠? 멜라니아. 이방카가 아니라 멜라니아 여사와 그리고 우리 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와서 이렇게 모두 같이 참석을 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도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국빈 방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환영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포. 서울공항으로 가서 예포도 쏘고 직접 그 우리 격에 맞게 환영을 해주는 건데
자, 국빈 방문을 하니까 환영식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밤에 넘어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2박 3일을 하면 밤에 넘어와야 되잖아요. 일요일, 월요일에 밤에 넘어오면 그 야밤에 예포를 쏘면 포탄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안 보이고 그런 환영식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문제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기자들 사이에서는 야, 국빈 방문이 아니었으면 2박 3일로 할 수 있었는데 국빈 방문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1박 2일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 기사도 나왔지만 트럼프 이번에 국회와 평택기지 캠프 홈프리스 하는 거죠. 캠프 홈프리스에 대해 그러니까 DMZ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실상 DMZ 방문은 안 하게 될 것 같고요. 평택 기지를 가는 걸로 사실은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측에서는 평택에 가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얘기도 넣어놨다는 거죠. 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했고 평택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 선택지가 있는데 평택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지금 이제 미국과 조율 중인데 막판 조율 중이지만 어쨌든 우리 제안을 받아들여서 평택으로 오는 게 거의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왜 평택이에요, 거기죠? 왜 평택을 이제 추천한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들어보면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한미동맹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주한미군이 용산에서 이제 평택으로 이전을 하는 이제 이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의 핵심 기지인 평택을 방문해서 한미동맹을 어떤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청와대의 하나의 입장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평택 기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오픈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시설이나 이런 그렇죠. 거에서. 상당수 거기에 이제 그 지원 금액, 시설 금액을 우리 한국에서 이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주한미군, 이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이제 한국이 좀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현재도 한국이 좀 충분히 내고 있다는 것도 좀 어필을 하고 싶다.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와서 국회 연설도 하고 평택 기지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무슨 얘기할지는 뭐 아직은 조율 중이라서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일반론 일단은 뭐 한미 동맹 그다음에 그 북핵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위주로 될 거고 이제 관심이 이제 한미 FTA 관련된 언급이 나올 거느냐 또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건가 뭐 이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 수입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건가 이제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흥미로운 게 그거죠. 멜라니아와 김정숙 여사 기아를 응원하는 걸로 알려진 김정숙 여사가 멜라니아랑 어떤 뭔가 이벤트를 할 건지 그 정상회담 동안 그 여사들끼리 뭐 한다는 거죠? 네, 이제 정상회담 공식 기간 방문회는. 동안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워낙 일정이 길지 않다 보니까 이 시간 동안은 이제 여사 둘이서 어떤 이벤트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벤트가 정확히 뭐가 될지는 정해지진 않았는데 아직 조율 중인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소품을 만들거나 이런 이벤트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멜라니아 여사가 어떤 패션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멜라니아가 보기보다 겉보기와는 달리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보시면 되게 겉보기 화려하고 상당히 셀럽 같은 분위기인데 상당히 소극적이다라는 거고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갔을 때 그 청와대 관계자한테 들었던 얘기였는데 원래는 워싱턴에서도 한미 그 양 여사들끼리의 뭔가 이벤트를 만들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멜라니아가 자기 아들 베런인가요? 베런의 학교를 가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무례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의견 조율을 하다가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원래 성사가 됐는데 학교 가려고 갔으면 무례한 거지만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되고 어쨌든 뭐 그랬다는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제가 들은 게 이번에 쿠슈너하고 이방카 부부가 같이 오잖아요. 같이 옵니다. 지금 청와대 관계자 뭐 따르면 멜라니아하고 이방카가 둘이 같이 개인 일정을 다닌대요. 지금 외교부에서는 어떤 일정들인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뭐 이방카가 싸이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방금 댓글 질문이 들어온 거 하나 지금 저희가 갑자기 쑥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갑작스럽게. 뭐예요, 뭐? 자, 질문이 이니템이죠. 이니시계 기자들은 받았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아, 기자들 받았냐고요? 네. 뭐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 저희가 받긴 했는데 커플 시계를 받지는 않았고
하나씩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커플 시계는 저희가 김영란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네. 되기 때문에 이게 2개를 받으면 김영란법이 액수가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저희가 출입 기자들이 하나씩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한두 달 전인가요? 그 경내 투어, 2달 전에 경내 투어를 기자들이 취임 했었는데요. 100일, 취임 예. 100일을 맞아서 경내 투어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기념으로 하나씩 받았습니다. 아유, 잘 가지고 계시죠? 온라인에 올리고 이러시는 분 아닙니다. 아니죠? 저는, 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팔면 안 되고요. 절대. 예, 큰일 납니다. 아무튼 트럼프 이제 보름 남았는데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청와대가 세팅이 다 됐기 때문에 정부 부처들이 모든 정책, 국내 정책들이나 어떤 국내 뭐 저런 것들은 다 알아서 각 부처 중심 돌아가는데 외교안보는 또 청와대가 주도권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다음 주 중후반 이후부터는 청와대 발로 그런 외교안보, 트럼프 방안을 앞두고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좀 더 자주 기사를 쓰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거의 시간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한번 저랑 고 기자가 출연했을 때 다음에 출연할 때는 뭔가 하나 알려달라고 서비스로 AS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그 청와대 마루와 찡찡이 근황을 좀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시청자분께서. 그래서 고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우선 사진을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예, 그 마지막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인데요. 이게 그 8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8월 달에? 예, 근데 마루. 사실 이 청와대 홈페이지인 청와대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인데 자세히 보시면 등 쪽에 털이 이렇게 조금 깎여 있는 모습 보실 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청와대 그 페이스북 설명으로는 이게 지금 약간 이제 좀 병이 있어서 치료 중이어서 이제 주사를 놓느라 저기를 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일부 수의사들은 심장 사상충에 걸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심장 사상충은 좀 굉장히 이 반려견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병인데 애견인인가 봐요. 좀. 반려견은 지금 없지만 되게 좋아는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도 마루 좋다고 했더니 제가 이제 좀 그랬는데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이거 목줄 묶여 있습니다. 여기 얘는 요즘 이게 줄요, 요새 이거요. 이게 목줄에 굉장히 논란이 민감하기 때문에 얘도 좀 무는 애인가요? 그건 잘 모르죠. 아직 물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순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청와대 예. 관계자나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물었다는 소식은 아직 저희가 못 들었고요. 예. 어쨌든 얘는 집안에 있을 때도 목줄에 늘 있다라는 예. 거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 8월 이후 9월 그 문재인 대통령과 등산을 하는 사진 이후에 최근 그 현황이 지금 올라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게 좀 노령이라 좀 나이가 조금 많아서 또 최근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는 또 약간 그렇습니다. 애매한 부분도 있는 이게 거죠, 또 최근에 또 이 반려견 논란,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그런 논란들도 있고 또 이 나라 이 시국 자체도 그렇게 좀 엄중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좀 반려견 사진을 이렇게 마음껏 올리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올리진 못하고 있는데 마루랑 토리 아주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이 토리는 이 소형견이어서 이 작다 보니까 뭐 관저 안에서도 지내고 바깥에서 마루랑도 지내고 왔다 갔다 하고 마루는 이렇게 관저 바깥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치료가 끝나지 않아서 수석들이 가끔씩 관저로 보고를 하러 갈 때가 있다고 하는데 관저로 보고하러 가면은 항상 문 대통령이 찡찡이 아니면 마루를 데리고 뭐 이렇게 안약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같이 무릎에 앉혀놓고 있거나 이런 걸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마루도 지금 눈병이 아직도 안 나와서 눈병도 또 치료를 현재 받고 있다. 오늘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청와대 그 관계자한테 들었을 때는 당장은 아니지만 초창기에는 이런 마루나 찡찡이의 1인칭 의인화 시점으로 뭔가 청와대 일기 같은 것도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마 당장은 그런 작업들이 쉽지는 않은 뭐 사회적인 그런 뭐 이슈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자, 아무튼 저희가 지난번에 궁금해하신 시청자들이 있어서 마루와 찡찡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이 페이스북 소셜 라이브를 하다 보면 마루, 토리, 찡찡이 이야기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 했더니 그래서 앞으로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사진을 좀 잘 많이 좀 올려달라 했더니 알겠다는 대답까지 일단은 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뭐 짧은 시간 트럼프 이야기 정작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못한 것 야구와 같아요. 마루와 문재인 대통령 시구와 멜라니아와 마루 얘기만 하고 정작 트럼프 이야기는 현주와 많이 박현주 기자와 어차피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 또 트럼프 방안을 앞두고 아마 저희가 자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트럼프는 뭐 너무 서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서운해할 필요 없을 것 트럼프 보고 같고요. 있나요? 자, 저희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너무 금방 끝나서 아쉬운데 빨리 가서 저는 야구를 좀 보는 걸로 오늘 회의 안 하고 각자 다 해산하는 걸로 바로 자 그렇게 합시다. 자 인사하시죠.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야구 안 보고 저희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희가 간호사면서 어떻게 환자를 버리고 갈 수가 있냐고. 지난달 울산대병원 간호사들은 16일 동안 노조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환자 버리고 떠났다. 돈밖에 모른다. 비난을 받았죠. 저희는 버린 게 아니라 정말 조금 더 질 좋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정말 이 방법밖에 없다. 너처럼 간호사들이 파업에 많이 참여한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죽하면 왜 나왔을까 우리가 이렇게.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때 돼서 밥을 못 먹고 때 돼서 퇴근도 못 하고 화장실도 제때 갈 수 없는 상황까지 생겨서 밥 좀 먹고 일하고 싶어. 감당하기 힘든 업무에 끼니도 거르기 일수. 울산대병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버거워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8시간 교대 근무여서 8시간 안에 일을 해내야 하지만 워낙 그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일을 하기가 그 환자들 중에 갑자기 뭐 특별하게 뭐 일이 터진다거나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나머지 환자는 정말 돌볼 수 없게 되거든요. 간호사 한 명이 돌봐야 할 환자가 10명이 훌쩍 넘으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건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살인적인 업무량보다 간호사들을 더 지치게 하는 건 사회적인 인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많아서 좀 보람차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서 저는 간호사의 역할이 조금 문제가 됐던 드라마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업무 분담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춰지는 거는 늘 의사들의 뭐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 의사들의 지시를 꼭 받아서 행해지는 사람. 그리고 한가하게 놀고 한가하게 뭐 어디 차 마시러 가고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차 한 잔은 뭐 물 한 잔은 못 마실 경우도 많아요.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렇게 막 딱 붙는 옷을 입고 막 치마 이렇게 입고 일할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굉장히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깍깍거리는 그런 것만. 이제 여성 개그우먼이 이렇게 간호사 복장 같은 딱 달라붙는 원피스에 이렇게 캡 모자 같은 걸 쓰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개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성적인 대상 이런 걸로 조금 표현되기도 하는. 의사를 보조하는 심부름꾼으로 여겨지는 존재. 그래서일까요? 간호사는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가씨! 주로 간호사들은 어이, 뭐 간호사, 언니 일리 좀 와봐요. 의사 선생님을 연결을 해주면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태도가 너무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어제도 아가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솔직히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를 부르지 마세요. 저희는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시선은 불친절하다. 민원 넣어야 되겠다.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를 살피고 웃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실이 굉장히 협소해요. 몸만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인데 옆에 있던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착 때리셨어요. 너가 내 엉덩이를 내 얼굴 앞에 대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렸다. 치우라고 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욕설 같은 것도 되게 좀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빈번하게 듣거든요. 주사를 놓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욕을 다짜고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이제 알아듣고 뭐
다시 오거나 할 텐데 저희가 간호사로서 대우를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좀 예의 같은 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넘치는 업무량에 감정노동까지 좋아서 시작한 이 일이 내 직업이 점점 버겁게 느껴집니다. 취업률만큼 퇴직률도 높은 직업, 간호사를 대하는 우리 생각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간호사 없는 병원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휴직하거나 사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는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을 때 하다가 길게 못하고 힘들어서 그만두기 때문에 다들 이제 젊은 사람밖에 없는 거죠. 30% 정도가 1년 미만에 사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라도 간호사들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단순히 간호사들이 힘들고 불쌍하니까 우리 잘해주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랑 정말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그 소명의식 하나로 내 끼니 걸러가면 그렇게 환자분들 보고 있다고